안녕하세요. 스타트레이딩입니다. 이번에 기아자동차에서 셀토스라는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서울 모토쇼에서 SP 시그니처라는 모델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았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요즘 코나, 티볼리, 또 스포티지까지 사실은 이제 중소형 SUV 시장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옵션별 가격은 어떤지, 어떤 또 옵션을 선택하면 좋을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각 트림별로 또 다른 차종과 비교도 해볼 테지만 지금 일단은 실내 디자인을 살펴보고요. 외부 디자인이죠. 상당히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아차에서 요즘 이제 트렌드가 바로 이쪽 헤드램프 부분이죠. 상당히 날카로운 듯 하면서도 강인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모습들, 그리고 뒤태도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격은 얼마나 되는지, 또 옵션은 무엇이 있는지 비교적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차 구매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죠. 차량 가격 차이가 옵션별로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요. 또 비슷한 급의 차들이 각 자동차 회사마다 출시되고 있다 보니까 한 모델 가지고 비교하기는 참 애매한 구석이 있고, 그래서 이것저것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데, 일단 셀토스 트림별 가격을 살펴볼게요. 가솔린 터보 기준으로 했을 때 트렌디 모델 1960만원, 프리스티지 2270만원, 가장 상위 트림이죠. 노블레스가 2480만원. 그리고 각 트림별로 다 디젤 엔진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디젤 엔진을 선택할 때는 플러스 190만원을 하게 되면 디젤 모델로 할 수 있죠. 가솔린과 디젤의 가장 큰 차이점,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연비면에서 상당히 이제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중장거리 운행이라든지 또는 주행거리가 많은 분들이라고 하면 디젤 엔진도 상당히 또 선택할 만한 장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가솔린 터보 177마력에 27토크, 1.6 디젤 136마력에 32.6 토크, 그리고 기본적으로 7단 DCT가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트렌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일단 프로젝션 헤드램프, 그리고 LED, DRL은 이제 주간 보조 주행등이죠. 여기서 이제 한 단계 위로 들어가면 시그니처 LED 라이팅 그릴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올라가게 되면 풀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고요. 이런 이제 옵션들 때문에 등급을 올려야 되는 경우도 생기지만 좋다면 좋고 또 나쁘다면 나쁜 부분이죠. 뒤에서 살펴볼 분이겠지만 개별적으로 또 옵션들을 다 선택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오히려 잘된 부분인 것 같아요.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죠. 선택 품목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컨비니언스, LED 실내등, 오디오, 또 이제 스타일 팩, 컴포트 팩, 이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해놨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격별, 또 이 옵션들에 대해서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테고요. 일단 기본 품목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부분들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이제 시트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트렌디 모델 같은 경우는 직물 시트가 들어가고요. 프리스티지부터 인조가죽 시트, 그리고 노블레스 같은 경우는 8회 전동 조절, 그리고 전동식 허리 지지대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2열 시트에 열선이 들어가고요. 아이들이나 또 뒷좌석에 누군가 태우는 일이 자주 있다라고 하면 2열에 이제 열선 시트가 들어가는지 또 중요할 테고요. 이제 운전석 시트 같은 경우에 열선 통풍이 들어가고요. 동승식도 열선 통풍 기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시트적인 측면을 생각을 해보면 트렌디는 조금 너무 약하지 않나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혼자 운전하는 게 많고 출퇴근용으로 사용을 한다. 패밀리카보다는 혼자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게 많다라고 하면 트렌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운전석 시트가 이제 직물 시트로 들어가게 되는데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6대4 분할 홀딩을 가능한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주행 그 부분에 있어서 들어가는 품목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전동 파워 트리어링, 그 다음에 이제 트랙션 모드. 트랙션 모드 같은 경우는 어떤 노면 상황에 따라서 이걸 이제 내가 옵션을 선택해 가지고 차량의 어떤 구동 부분을 갖다가 이제 전자적으로 제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눈길에서 뭐 진흙길에서 모래밭에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크루즈 컨트롤이 공통적으로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차량 기본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이어서 차량의 이제 첨단 안전장치적인 부분을 갖다가 한번 살펴볼 거고요. 뭐 전면 디자인 한번 볼까요? 라이트가 상당히 이제 멋있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기본 트림으로 하게 되면 흔히 말하는 이제 노란 불빛이 되고요. 이게 LED로 돼야지 이렇게 하얀 불빛이 되는데 이 부분은 참 선택하기 애매한 부분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그런데 뒤에 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옵션을 추가해서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선택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아 자동차 뭐 실내 디자인 부분은 뭐 이번에 나온 K7 프리미어도 그렇고 상당히 깔끔하게 나오는 편이죠. 어느 수입차 못지않게 우리 국산 자동차들의 어떤 실내 디자인이나 뭐 구성 부분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중소형 SUV지만 뭐 실내만 봤을 때는 너무 깔끔하게 운전할 맛이 나게끔 그렇게 구성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옵션별, 트림별, 또 기본적인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디 모델에 뭐가 들어가느냐? 후방 주차거리 경고, 그 다음에 폴딩 타임 무선도어 리모컨 키, 그리고 매뉴얼 에어컨 들어가고요. 프리스티지에는 전방 주차거리 경고, 그 다음에 버튼 시동 스마트 키 시스템. 요즘 나오는 차들은 이제 키를 꼽아가지고 시동을 돌리지 않고도 버튼식으로 하는 차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 많이 적용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기본 모델보다는 한 단계 이제 윗등급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뭐 이런저런 부분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기본 모델에도 상당히 좋은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셀토스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경사로 밀림 방지등 장치. 보통 이제 오토매틱 차량 같은 경우에 경사로에 있다가 브레이크를 떼고 엑셀을 밟을 때 옛날 차들 같은 경우는 뒤로 살짝들 밀리죠. 근데 이 장치가 돼 있으면 차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겨 놓듯이 딱 정지 상태에서 그대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사로 저속 주행 장치, 급제동 경보 시스템, 그리고 타이어 공기압, 이런 부분이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백 6개, 또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장치,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하이빔 보조. 어떻게 보면 뭐 거의 반자율 주행에 준하는 그런 기본적인 어떤 옵션들이 기본으로 전 모델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셀토스의 어떤 매력이 아닌가 싶고, 또 단점으로는 차 가격이 트렌디, 프리스티지, 노블레스까지 올라가게 되면 어디선가 제가 계산을 해놓은 자료를 봤는데 스포티지 노블레스랑 지금 셀토스 노블레스랑 비교를 해보면 얘가 더 가격이 높아지기도 해요. 바로 이제 이런 어떤 첨단적인 장치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보게 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블루투스 핸즈프리가 들어가고요. 뭐 1열에 USB 포트가 들어가고요. 이 패키지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제가 정리해 놓은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 테고요. 노블레스에는 하이패스 자동 결제 시스템, 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제 옵션으로도 많이 장착이 가능하죠. 그리고 2열 에어밴드, 1열, 2열에 다 USB 충전 포트가 들어가 있다는 거. 그리고 스마트 디스플레이 오디오.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지금 선택 품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 이게 과연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옵션들을 선택하면 비교적 싼 가격에 차를 구매할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2륜, 4륜, 도시명에서 할 때는 사실 이제 2륜으로 출시를 많이 하시는데 요즘 또 추세 자체가 4륜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높아지신 분들이 많죠.
전자식 사륜 시스템과 드라이브 와이즈 한번 살펴볼게요. 전자식 사륜 같은 경우에는 추가하게 되면 177만원이 들어갑니다. 뭐 중대형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사륜, 현대차는 뭐 H트랙이라고 표현을 하죠. 보통 보게 되면 250만원 정도 추가를 해야 사륜이 가능한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177만원. 여기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라고 하면 후륜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들어갑니다. 뭐 토션빔이냐 멀티링크냐, 아무래도 이제 승차감 부분이나 또 차량의 어떤 롤링 부분을 잡아줄 때는 멀티링크를 조금 더 좋게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7만원을 추가하면 사륜이 되면서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적용된다라는 거. 그리고 ETCS 20만원, 이거에다가 LED 룸램프를 하게 되면 25만원. 그리고 뭐 가장 이제 이쁜 부분이죠. 투톤 루프, 흰색에 요즘 이제 검은색 지붕을 갖다가 하게 되는 거죠. 투톤으로. 뭐 수입차 같은 경우에도 흰색 차에는 위에를 이제 루프 스킨을 블랙으로 많이들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을 도장을 딱 해서 나오게 되면 29만원. 아마도 다른 뭐 휠 부분이나 이런 거에도 적용이 약간씩은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투톤 루프를 하게 되면 29만원. 이 중에서 이제 주목해야 될 옵션이 드라이브 와이즈가 아닌가 싶습니다. 113만원이 들어가고요. 뭐 단일 옵션으로 치면은 가격이 조금 높은 편이기도 한데, 그만한 어떤 기능들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보통 우리가 뭐 ACC,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하죠. 앞차하고 차간 거리를 유지하면서 섰다 갔다를 반복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EPB라고 하고요. 오토홀드, 오토홀드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를 꾹 밟으면 자동으로 사이드가 채워집니다. 그래서 중간에 발을 떼고 있어도 되는 거죠. 뭐 사용을 해보신 분들은 상당히 이제 편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이제 많은 수입차들엔 이 기능이 이제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후측방 방지 보조. 왜 백미러에 보게 되면 전문용어를 써야죠. 사이드 미러 끝부분에 보게 되면 오른쪽에 차가 있을 때 빨간불이 들어오고 없으면 또 나가고, 이게 이제 후측방 방지 보조죠. 그래서 이 옵션을 갖다 하게 되면 113만원. 이거는 좀 하기에는 적합한 옵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컨비니언스 98만원, 컴포트 44만원, 스타일 108만원, 하이 컴포트 59만원,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이테크 79만원짜리 옵션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져가 제가 뭐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유는 요즘 HUD죠.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무래도 이제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옵션들에도 요즘 많이 민감하시죠. 그래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고요. 슈퍼비전 클러스터, 클러스터는 이제 계기판을 의미하죠. 계기판이 7인치짜리 LCD 계기판이 적용되는 거. 그리고 우적 감지 와이퍼, 뭐 에어로 타입 와이퍼. 그래서 하이테크 같은 경우에는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따로 옵션을 적용을 했을 때 뭐 수입차 같은 경우는 기본 한 200만원 되는 것 같아요. 또 중대형 차들 같은 경우도 이 옵션을 넣게 되면 뭐 150만원이다.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두 가지를 하게 되면 79만원이니까 나쁘지 않은 옵션이 아닐까,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고요. 이렇게 이제 가격대별로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또 옵션별 가격들이 어떤지 한번 살펴봤고요. 하나 마지막으로 빠뜨린 게 있었네요.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 있어 하시겠죠. 바로 이제 스타일 패키지죠. 108만원인데 여기에 무엇이 들어가냐라고 하면 풀 LED 헤드램프, LED 안개등, LED 프론트 턴 시그널, LED 리어 컨비네이션 램프, 그리고 휠 타이어가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18인치로. 그 다음에 루프렉, 크롬 벨트 라인 몰딩, 크롬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 크롬 인사이드 도어 핸들, 도어 트림 인조 가죽 감싸기, 1열 센터, 1열 2열 도어 암레스트. 스타일에 그 부분이 들어간다니까 신차 구매를 고민 중이시란 분들이라고 하면 기본 옵션에 이걸 넣어도 상당히 이제 스타일적으로는 외관상으로는 별 차이가 없어지게 되는 거겠죠. 셀토스가 이번에 이제 출시됐고 지금 사전 계약을 갖다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5월달 지금 현재 6월 29일 이제 6월이 다가고 있는 상황인데, 보게 되면 중소형 SUV 중에서는 코나, 티볼리, 그 다음에 리롤 SUV라고 보기는 좀 애매하죠. 이제 트렉스,
그래서 이렇게 이제 SUV 차들이 상위 판매권에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셀토스까지 가세가 되면 또 이제 판도가 조금 바뀔 수 있겠죠. 중소형 SUV 중에서는 사실은 이제 지금 코나가 전기차까지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가장 많은 어떻게 보면 보급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장 뭐 이제 동급 차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격대라든지 또 차량의 어떤 사이즈 이렇게 한번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자료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차 크기가 중요하신 분들도 많죠.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차가 좀 너무 길면 불편하기도 하실 테고요. 또 패밀리카 용도로 쓰신다라고 하면 차 길이가 어느 정도 확보돼야 실내 공간이 좀 넉넉하다고 느끼실 테고요. 코나 같은 경우 전장이 4165, 티볼리 4225, 그리고 셀토스 같은 경우가 길게 나왔죠. 예, 4375입니다. 기아 스포티지는 사실은 중소형 레벨은 아니죠. 중형급 레벨인데 가격적인 측면이 셀토스의 상위 트림과 겹치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 4485입니다. 그러니까 사이즈 면에서는 사실은 이제 중형급 SUV인데 가격적으로는 셀토스랑 겹친다. 그래서 인터넷상에서도 보게 되면 셀토스를 할 것이냐 스포티지를 할 것이냐 좀 고민을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고요. 뭐 개인적 어떤 취향에 따라서 뭐 이제 디자인을 우세로 놓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까지 이제 티볼리를 갖다가 또 선호하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래서 각 차종별로 장단점이 있고요. 뭐 연비 내지는 또 차량의 어떤 브랜드 네임 그리고 실내 공간의 어떤 뭐 확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차이들이 있겠죠. 그래서 차를 구매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매장에 가서 일단은 뭐 전시장에 앉아보기도 하고 뭐 국산 차들은 시승하기가 생각처럼 쉽지는 않지만 또 가급적이면 시승을 해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시고요. 전폭 같은 경우에 보면 거의 동일합니다. 코나 1800, 티볼리 1810, 그리고 셀토스도 1800, 스포티지는 1855, 예, 폭 자체가 좀 더 큰 편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차량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또 좋은 내용으로 정리를 잘 해서 이해되기 쉽게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